오늘 설명드릴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 2세대입니다. 시그니처 트림에 옵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옵션 추가 사양에 따라서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주유구 여는 건데, 이건 따로 주유구 여는 버튼은 없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차량 뒷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닫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 운전 자세를 맞춰야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앞뒤로, 위로, 아래로, 그리고 등받이, 요거는 요 등판 나오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차일드락, 차 안에서 이걸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눌러 놓으면 뒷자리에서 문이 안 열려요. 2열에서 차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차에는 뭐 애기들이 탈 일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거의 끄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만 오토로 되고 나머지는 다 수동입니다. 내려갈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차에 이제 타서 처음 드라이빙 포지션을 잡게 되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왼쪽을 조절하실 건지 오른쪽을 조절하실 건지, 가운데로 놓으면은 아무것도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기준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조절입니다. 왼쪽을 조절하고 싶다 하면 왼쪽으로 돌려놓고, 오른쪽은 이렇게 놓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수동으로 사이드 미러를 접어야 된다 하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펼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제는 차에 타서 이야기를 할게요.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 헤드라이트 높낮이 조절하는 게 있어요. 0단계가 가장 높은 거고,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헤드라이트 조사각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눈부심이 최소화되게 이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드라이빙 포지션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버튼인데, 시동이 안 걸릴 경우, 배터리가 나가서 요걸 누르면은 시동이 걸려요.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겁니다. 원래 시동을 걸면 항상 켜져 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누르면 꺼져요, 이렇게. 근데 절대 끄지 마시고, 행여나 진흙에 빠졌다든지 눈길에 파묻혔다든지 그럴 때, 탈출할 때 잠깐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핸들 조절은 역시나 이게 수동으로 내려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누르고 뽑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이 전조등은 다 아실 텐데, 웬만하면 오토가 있는 차량들은 이렇게 오토에 맞춰 놓으면은 깜깜한 밤에 내가 불을 안 켜고 다닌다던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꼭 맞춰주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차 앞쪽으로 밀게 되면 오토 하이빔이 켜져요. 이게 뭐냐면, 정말 빛이 없는 데를 간다 하면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고,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거나 빛이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줍니다.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크게 필요 없을 텐데, 저처럼 시골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은근히 또 편해요. 밀면 켜지는 거, 밀고 땡기면 꺼지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깜빡이는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쪽 레버 설명을 드릴게요. 앞유리 와이퍼는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는 거, 뒷유리 와이퍼는 앞쪽으로 미는 거.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제 닦이죠. SUV는 뒤가 이렇게 깎여 있기 때문에 와류가 생겨서 거기에 뭐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거고, 여기서는 거의 건드리실 일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오토 와이퍼가 아니기 때문에 인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하시게 되면 와이퍼 속도를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5단계로 놓으면은 지금 비가 안 오지만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핸들로 와서, 왼쪽은 주행 보조 장치 및 이 차량 설정,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어요. 에코하고 스포츠 모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는 버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0km로 달리고 있다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그 속도로 실행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계셨다고 가정을 하면 바로 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져요. 근데 국도나 시내에서는 조향 보조를 따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 조절은 한번 짧게 올리면 1km/h 단위로 조절이 되고요. 길게 올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올라갑니다. 설정 속도가. 그리고 내릴 때도 똑같아요. 짧게 내리면 1km, 길게 내리면 10km/h 단위로 줄어들어요, 설정 속도가. 일시 정지는 이걸 한번 누르시거나 브레이크를 한번 톡 밟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닐 때나 고속도로가 아닐 때는 앞차가 쓰면 같이 서주긴 서주는데, 다시 출발할 때 이걸 한번 위로 올리시거나 엑셀을 한번 툭 밟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차가 출발할 때 따라서 출발을 해요. 요거는 이제 차간거리, 앞차와의 차간거리인데, 1단계가 25m, 2단계가 32.5m, 3단계가 45m, 4단계가 52.5m인가 그래요, 앞차와의 거리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웬만해서는 2, 3단계로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OK 요거는 리셋 버튼 같은 거예요. 여기 트립을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실 수도 있고, 문서 모양을 누르면 가운데 표시가 지금 뭐 냉각수 온도, 충전 중, 하이브리드 모드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여기에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리셋할 때 대부분 이 OK 버튼을 써요. 오른쪽은 모드는 좀 이따 따로 설명드릴 거고, 요거 즐겨찾기 버튼도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음성인식 버튼, 이걸 누르고 주소를 얘기하면 내비를 안내해 주죠. 요거는 전화를 걸고 받고 끊고 요걸로 다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아시듯이 음량 조절, 요거는 이제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듣고 있다면 다음 트랙, 전 트랙, 전화를 건다 했을 때 통화 목록에 다음 사람, 전 사람,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핸들 뒤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목적인데,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패들 시프트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꾹 당기고 계시면 지금은 서 있기 때문에 스탑이라고 뜨는데 저게 맥스라고 떠요. 회생제동이 제일 강하게 들어와서 제동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직렬로 바꿔가지고 뒤에 있는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전기를.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쭉 당기고 계시면 오토로 변경이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가지고 지금 차의 상황에 따라서 회생제동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이걸 그냥 쭉 당기시면 되고, 수동으로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을 당기시면 됩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 공조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환 공조기예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바뀝니다. 공조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끄시는 거는 요걸로 켜고 끄시는 거고, 웬만하면 끄실 일은 없고, 오토로 설정하고 이제 온도를 이렇게 설정하면은 자동으로 그 온도에 맞춰서 차량이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건드릴 일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2도로 그냥 나는 끝까지 타고 싶다, 겨울에도 22도, 여름에도 22도 하면 그냥 여기에 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외기, 바깥에 바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어필터를 거쳐서 실내로 들어오는 거고, 냄새가 날 경우 그럴 때만 이렇게 내기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러면 외부의 공기가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해두시면 졸음 운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유리 성에가 낀다 하면 이 프론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리어 버튼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뒷유리 열선이랑 사이드 미러 열선이 같이 켜져요. 그리고 드라이버 온리,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에만 이게 있는데, 드라이버 온리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운전석 공조를 제외한 나머지 공조들은 다 꺼집니다. 에너지 효율 때문에. 연비를 좀 아끼고 싶다, 전기를 아끼고 싶다 하시면 이걸 항상 켜두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공기청정 모드 실행하는 버튼, 이건 이제 수동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건데 터치하시면 되고요. 터치할 때 뭐 여기에 감각은 없습니다. 뭐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람 방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에어컨을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싱크 버튼에 불이 안 들어가 있는데 운전석 22.5도, 조수석 21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수석에서 이렇게 만지면 싱크 버튼이 꺼져요. 근데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 온도까지 다 같이 맞춰집니다, 자동으로. 조수석에서 이렇게 돌리면 꺼져요, 바로 자동으로. 요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만지실 거니까 이 가운데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게 대부분 옛날에는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었는데 K8부터 요게 들어갔어요. 지금 스포티지도 그렇고 니로 하이브리드도 똑같이 전환 공조기가 들어갔습니다. 맵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뭘 하고 계셨어도 지도로 돌아가요. 내비 관련은 여기 NAV라고 써져 있는 내비 버튼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사용자 버튼 즐겨찾기 버튼이거든요. 여기 어떤 기능을 할당을 할지 지금 이 차주분은 없음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하이브리드 모드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맵을 보다가 이걸 누르면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렇게 뜹니다. 분할 화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팁을 드리면, 이제 밤에 좀 이 밝기가 너무 세가지고 불편하다, 밝기를 줄일 수도 있지만 이 버튼을 통해서 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랙, 예를 들어 블루투스 노래를 들을 때는 트랙을 넘기거나 혹은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를 검색을 한다거나 그런 버튼이에요. 라디오 버튼, 이 미디어 버튼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는 건데 거의 안 써요, 이거. 요거는 이제 지도 축적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볼륨, 수동 볼륨 조절인데 돌려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뒤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 버튼이 운전자 기준에서 멀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축적을 조절할 때 좀 더 쉽게 조절해라 해서 이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밑에 기어 노브 쪽으로 올게요. 열선 다 아실 거고, 3단계로 켜집니다. 끄고 싶으면 오래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럼 꺼지고 통풍 시트도 똑같습니다. 오래 누르고 계시면 한 방에 꺼져요. 조수석도 똑같고요. 열선은 그러니까 온오프만 가능해요. 오토홀드도 이걸 누르게 되면 저기 지금 에코 옆에 흰색으로 오토홀드가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다가 신호대기 같은 걸 하실 때 브레이크만 꾹 밟았다 떼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는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실 때 엑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돼요. 원래 이전 세대까지는 시동을 껐다 켜면 오토홀드가 해제됐었거든요. 근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껐다가 켜도 기억을 해주네요. 저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파킹은 주차 보조 시스템이 급에 안 맞게 들어가 있어요. 주차 보조 시스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요건 이제 주차 보조 끄거나 키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기어 노브 다 아실 테지만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오른쪽, 그리고 살짝 틀면 중립, 그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R, 가운데 파킹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하면은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다 채워지는데 수동으로 나는 채워야겠다, 약간의 경사로운데 자동으로 체결이 안 되면 피단을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차가 이렇게 꿀렁꿀렁 하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당겨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끝났어요. 이제 제일 많이 쓰실 게 이게 셋업 버튼이거든요. 셋업을 누르세요.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보셔야 되는데, 기기 연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기기 연결, 신규 추가 를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이 이름으로 검색이 됩니다. 블루투스가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차량으로 들어가세요. 차량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옛날에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아니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선 운전자 보조라는 거에 가면 주행 편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실 때 차간거리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앞차가 멀어질 때, 예를 들어서 설정 속도가 130km인데 앞차가 막 150km로 달려요. 근데 너무 빠르다 가속이. 그럴 때는 요걸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 하셔도 되지만 너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속 강도도 약하게, 반응 속도는 약간 빠르게, 차간거리도 멀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속도 제한 경고인데 요거는 거의 건드릴 게 없어요. 경고 및 음량도 여러분들이 뭐 듣기 좀 싫다 하면 줄여주시면 되고, 주행 안전으로 가보시면 전방 안전 경고 시점이라고 있거든요. 보통으로 돼 있을 건데 요 보통으로 해주시고, 이런 거 다 켜주세요. 뭐 안전 이런 거 붙는 거는 그냥 다 키시면 됩니다. 한 번에 사고만 막아줘도 옵션 값은 다 뽑아요. 주차 안전도 이걸 켜시게 되면은 전면으로 진입할 때 자동으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삑삑삑삑 거리는 거예요. 여튼 뭐뭐 안전이라고 돼 있는 거는 다 켜주세요. 그 다음 환경차, 이게 관성주행 안내라고 이제 에코 모드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차가 탄력을 받아서 그냥 주행할 수 있을 때 관성주행을 하라고 계기판에 알림이 뜨긴 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라고 아파트 단지나 학교가 많은 구역 갔을 때는 EV 모드, 매연이 많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차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건데, 요걸 켜주시면 실제로 주행은 해보진 않았지만 연비가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클러스터, 이 화면에 대한 거예요. 화면 밝기가 아까 전에 10 정도로 돼 있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제일 밝게 해놓을게요. 이 블루라이트 차단을 눌러주시면은 이게 좀 누런 빛이 되거든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쨍쨍한 이 색깔이 나와요. 그 다음 카메라 설정, 차에 카메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설정을 또 따로 할 수가 있어요. 표시 정보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가서 웬만하면 다 켜주시고, 그리고 화면 설정에 가시면 이렇게 야간 모드 밝기나 명암 이런 걸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좀 화면의 색이 이상하다, 카메라가, 그럼 여기서 일단 우선 조절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공조로 오시면 이 외부 공기 차단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준대형급에 들어가 있는 건데 다 켜주세요. 웬만하면 와셔액을 뿌릴 때 자동으로 내기로 전환이 돼요. 좀 뿌려볼까? 자동으로 전환이 되죠. 영상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고장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외기로 이렇게 가시다가 내비게이션과 연동을 통해서 터널 진입 전에는 이것도 내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타 차단 구간,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안성쯤 지나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요새는 거길 지나가면은 자동으로 내기로 바뀌더라고요. 자동 환기도 꼭 켜주세요. 차 안에 실내 습기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안전과도 직결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켜주시고, 습기 방지도 항상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선 통풍을 나는 수동으로 켜는 게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시면 여기 열선 통풍 편의에 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드 조명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 실내 무드 조명에 들어와서 색상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빨간색으로 되는 거죠. 스포츠는. 에코는
이 청록색, 그리고 이 과속 안내 연동. 예를 들어서 60km 도로에서 여러분들이 계기판상 66km를 넘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66km부터 다시 원래 설정했던 색상으로 돌아와요. 시각적으로 내가 과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원터치 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을 이렇게 그냥 꾹 눌러서 켤 수도 있지만 잠깐 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몇 번을 깜빡일 거냐. 지금은 3회로 돼 있는데 저는 5회를 추천드립니다. 3회는 너무 좀 짧고 뒷차가 인지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5회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수입차에는 3회 고정이에요. 코딩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배려를 많이 한 겁니다. 키 가지고 차량에 접근했을 때 불이 켜지는 뭐 그런 건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시동 끄고 차를 잠궜을 때 15초간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건데, 모든 차종에서 말씀드리지만 고장난 거 아니에요. 15초 뒤에 꺼지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어차피 걸어 가실 거니까 거기를 그냥 비춰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빔 보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대편에서 차 올 때 자동으로 하이빔 꺼주는 거 하고, 도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꾸셨으면 하는 거는 이 자동 잠금 헤드를 이렇게 피단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편해요. 우리가 내 몸만 타고 내렸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뒷자리에 짐을 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동 끌 때로 해놓으면 진짜 불편해요. 무조건 이거 피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두세요. 그리고 원격 창문 제어. 요거는 내가 만약에 내려서 차 문까지 잠겼는데 창문이 열려 있다, 차 키로 잠글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그리고 여는 거 있지, 이것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열려. 그 다음 편의로 가셔가지고 후석 승객 알림이라고 있는데, 아이가 있으시거나 반려동물이 있으시면 켜두시고 아니면 끄시는 걸 추천드려요. 쓸데없이 알림이 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무선 충전 시스템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차주분처럼 이런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실 거예요. 발열도 심하고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승자랑 같이 가야 된다, 여기에 내 거, 여기 동승자 거, 이렇게 해두실 수도 있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혼자 있을 때는 크게 안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에 와이퍼가 있기 때문에 후진할 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와이퍼를 작동해 주는 건데, 안 쓰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웬만한 거는 다 됐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뒷면이 밑을 향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전원을 누르면 음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잔액 확인인데 후불 카드니까 요걸 누르시면 문을 열면 불이 켜져요. 닫으면 꺼지고, 그리고 이게 꺼져 있으면 문 열어도 불이 안 켜집니다. 이렇게 요거는 다 켜는 거. 이렇게 직관적이죠. 이렇게. 이번 영상 이렇게 니로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용 방법 전부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차량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보면은 몇백 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짧은 영상 안에 담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차량을 사셨다면 읽어보시길 바라고, 주변에서 니로 하이브리드를 사셨다거나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하면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웬만한 기능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를 한 번씩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이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시승기 보실 분들은 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뜰 거니까 그걸 누르시면 되고요. 최대한 좀 부모님한테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요새 비도 많이 오는데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